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도로교통법 제27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요 벌칙 및 범칙행위 처리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벌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벌금이라든가 그리고 과태료를 말합니다. 과태료. 또 벌금, 이제 뭐 몇 년 이하의 징역, 얼마 이하의 벌금 이렇게 있고요. 또 이 범칙 행위라고 하는 것은 위반 행위를 말하죠. 위반 행위. 그런 위반 행위를 하게 되면은 역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 위반 행위를 하게 되면 이렇게 과태료를 물고 또 벌금을 물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학습하겠는데요. 역시 이 구장의 벌칙 및 범칙행위 특례 규정도요.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한 0.5문제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온다면 좀 헷갈리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과태료가 얼마냐, 또 몇 년 이하의 징역, 얼마 이하의 벌금이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참 다 알기가 벅차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법에는 안 나와 있고요. 시행령, 시행규칙에 특히 시행규칙 별표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이 방대한데요. 그래도 꼭 알아야 할 몇 가지를 체킹해 드릴 테니까 체크한 것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634쪽에 보시니까 5년 이하의 징역 나와 있어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왔습니다. 이게 제일로 센 겁니다. 벌칙 중에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의 벌금이 제일로 센 건데, 이거는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죠? 위반 행위와 행위자인데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 그죠?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내고 사상자를 내고 뺑소니 했다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무서운 겁니다.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예?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조치하지 않았다.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것 기억하시고요. 또 3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왔네요. 3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 뭐가 있나요? 요것도 별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하거나 이전, 손괴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도로에 보면은 신호기들이 있잖아요.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 이전, 손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또 지난 작년에 이게 나왔어요. 이게 2014년 전남인가요? 전남 운전직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요게 나왔어요. 이게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의 벌금 나왔죠. 공동 위험 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 그 다음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 등록을 하거나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은 사람. 대가를, 거기 별표시하세요. 대가를 받고 자동차 운전 교육을 한 사람. 그죠? 자격도 없는 사람이 대가를 받고 자동차 운전 교육을 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수강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교통안전교육 강사. 수강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교통안전교육 강사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또 공단 직원이
도로교통공단 직원이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됩니다. 또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별표시하시고요. 밑에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했다면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또 밑에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러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 국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그러니까 운전면허 없이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했다.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그러니까 고용주가 면허도 없는 사람에게 운전하게 시켰다.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의 벌금 중에 2007년도 대구에서 출제됐는데 거기 보세요. 오른쪽,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둔 사람,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다가 내버려 둔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1년 이하의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요건 좀 다르죠?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이 500만 원 이상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별표시하세요. 이건 어떤 경우냐? 술에 취한 상태에서요, 2회 이상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술에 취한 상태에서 2번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3번째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걸린 경우죠. 이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경기도 운전직에 출제가 됐어요. 이게 작년에. 다시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한 사람이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지난번에 시험에 나왔고요. 또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한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그렇죠?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시면 636쪽에 보시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라고 나왔죠.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여러분, 운전면허증 제시에 따르지 않았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쓰세요. 정지처분 개별 기준에 보게 되면 30점 벌점입니다. 그죠? 정지처분 개별 기준에 보면 30점 벌점입니다. 네.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를 요구했는데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동시에 정지처분 개별 기준에 벌점 30점이라는 것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과태료가 나와 있죠. 20만 원, 거기 벌칙금 나와 있죠.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 벌칙금 통고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과태료 부과 징수는 어떻게 할까라는 거지요.
여러분, 과태료는 누가 징수할까요?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 등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단속 대장과 과태료 부과 대상자 명부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된다. 그리고 전자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라 하는 거 나왔죠. 여러분, 639쪽에 보시게 되면 5번 별표하세요. 5번. 과태료는 과태료 납부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과태료는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됩니다. 줄치세요. 과태료는요,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요? 60일 이내에 내야 되고요.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낼 수 없을 때는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며칠?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기억하세요. 과태료 납부 고지서는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되고요. 천재지변 등에 의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낼 수 없을 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내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범칙행위 처리에 관한 특례 나와 있죠. 용어의 정의에 범칙행위라고 하는 거 뭡니까?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위반행위니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나왔죠. 범칙금이라고 나왔죠. 범칙금. 범칙행위를 하게 되면 범칙금을 물게 되는데, 범칙자가 통고 처분에 의하여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한다. 그죠? 도로교통을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을 내는데 바로 금전을 말한다. 국가에 범칙자에게 통고처분에 의해서, 통고처분이라는 건 뭐야? 돈 내라고 고지서를 발부하는 거지요. 그죠?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경찰서장이 여러분 교통 위반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뭐가 날라옵니까? 언제 몇 월 몇 시에 속도 위반해가지고 찍힌 사진까지 집으로 오잖아요. 남바 찍어가지고.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범칙금으로 납부할 것을 뭐 할 수 있다? 통고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통고 처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로교통을 위반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여러분 범칙금 내라고, 언제까지 내라고 납부 통고서를 범칙금으로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범칙금을 납부하는데 통고 예외 규정입니다. 여러분, 통고 예외 규정은 뭐냐?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범칙자가 달아날 염려가 있는 사람, 또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직결 심판에 청구하게 되는 거지요. 제일 밑에 보니까 범칙금 납부가 나왔죠. 이게 지난 2006년도 대구시에서 출제가 됐을 텐데, 납부기한과 수납기한이 있습니다.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금융기관이나 지점에 범칙금을 내어야 한다. 그죠?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며칠 이내요? 10일 이내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기간 내에 벌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는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며칠 이내요? 5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과태료는 며칠 이내에 내도록 되어 있죠? 과태료는 60일 이내에 내도록 되어 있고요. 이러한 범칙금은 10일 이내에 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는 5일 이내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별표하세요. 641쪽. 범칙금 납부 등 나와 있죠. 납부 통고를 받은 범칙자는 발급받은 범칙금 영수증서,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수납기관에 제시하고 범칙금을 내야 한다. 범칙금은요,
별표하세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일시에 내지 분할 납부가 없다는 거 기억하세요. 만약에 시험 문제 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없다가 정답이 되겠고요. 범칙금을 납부한 수납기간은 범칙금 영수증서에 범칙금 납부 사실을 확인하여 범칙금을 낸 사람에게 당연히 영수증서를 내줘야 하겠죠. 수납기관이 벌칙금을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벌칙금의 납부 통고를 한 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을 수납한 사실을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음,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자, 여러분 범칙금은 며칠이 납부하라고 그랬죠? 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이 납부하라고 했는데,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 다음 달 20일 이내에, 다음 날부터 납부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대해서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죠? 납부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래는 10일 이내에 내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안 내면 20일 이내에 내는데 그 범칙금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으로 내도록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이네요? 10일 이내에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한테 안 내면 어떻게 된다? 그 기간이, 납부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는데 그 범칙금액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도록 되어 있다.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되겠죠. 직권남용의 금지입니다. 통고 처분할 때는요,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범칙자에게 통고 처분했을 때 교통을 단속하는 경찰 공무원은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 직무상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고처분 불이행자입니다. 통고처분 불이행자는 어떻게 될까요?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즉결심판 청구 대상자는 누굽니까?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바로 통고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범칙자에게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내라고 통고하는 것이 통고처분이죠.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 또는 주소가 불확실한 사람, 달아날 염려가 있는 사람,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 또는 통고처분 불이행자, 이런 사람들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즉결심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 넘기면 2번 나왔죠. 경찰서장은요, 즉결심판 청구의 대상자에 대해서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즉결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어디에다 제출합니까? 경찰서장이 법원에다가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즉결심판 청구서를 경찰서장이 어디에다가요? 법원에다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현장 즉결심판 대상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가 나왔는데, 즉결심판 출석 통지서 발송입니다. 경찰서장은 즉결심판 대상자에게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 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 출석 통지서를 출석일 10일 전까지 발급하거나 발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번 보시니까 지방경찰청장은 즉결심판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즉결심판 대상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장 즉결심판 대상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뭐 할 수 있다? 일시 정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기면 643페이지 보면 즉결심판 출석 최고가 나옵니다. 경찰서장은요, 통고처분 불이행자가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 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때는 아니하여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 및 장소를 다시 정하여 지체 없이 통고처분 불이행자에게 즉결심판 출석 최고를 범칙금 등 영수증 및 범칙금 등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법원의 사정으로 즉결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벌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B번 지방경찰청장은 즉결심판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통고처분 불이행자가 벌칙금 등을 내지 아니하고 즉결심판 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통고처분 불이행자의 운전면허 효력을 일시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고처분을 했잖아요.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벌칙금 내라고 통고처분을 했는데 통고처분을 받지 못했죠. 통고처분을 할 수 없을 때는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돼 있죠. 즉결심판 청구는 누가 합니까? 경찰서장이 즉결심판 청구서를 작성해 가지고 법원에다가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즉결심판 출석을 하지도 않았다. 그죠? 그런데 이럴 때는 즉결심판 출석 뭐 할 수 있다. 최고로 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도 응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운전면허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643쪽에 보니까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가 나왔죠.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벌칙금액이 얼마인가 볼까요? 속도 위반 나왔죠. 60km 초과. 승합자동차 13만원, 승용자동차 12만원, 이륜자동차 8만원. 그 다음에 속도 위반 40km 초과가 나왔죠. 승객 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승합자동차 10만원, 승용자동차 9만원, 이륜자동차 6만원. 자, 세 번째 칸 보니까 별표시하세요. 신호 위반. 별표시하세요. 중앙선 침범. 자, 거기 인쇄가 안 나왔는데요. 신호 위반, 그리고 중앙선 침범. 이런 것들. 제일 밑에 보니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나와. 제일 밑에. 나와 있죠. 또 넘기면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운전 중 영상 표시 장치 조작. 운전 중에 영상 표시 장치 조작. 이럴 때는요, 거기 안 나왔는데 쓰세요. 과태료가 얼마냐? 승합자동차 등 7만원입니다. 거기 여러분
왼쪽 여백에다 쓰세요. 승합자동차 등 7만 원. 승합자동차가 7만 원이고요. 승용자동차가 6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륜자동차가 4만 원. 자전거 등 3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신호를 위반했다. 중앙선을 침범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또 운전 중 영상 표시 장치를 조작했다. 이럴 때 승합자동차는 7만 원, 승용자동차는 6만 원, 이륜자동차는 4만 원, 자전거 등은 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세요, 여러분. 644쪽. 일반 도로에서 버스 전용 차로 통행 위반입니다. 승합자동차 5만 원, 승용자동차 4만 원, 이륜자동차 3만 원, 자전거 등 2만 원. 543입니다. 이건 7643이고 이거는 5432가 되겠습니다. 승합자동차 5만 원, 승용자동차 4만 원, 이륜자동차 3만 원, 자전거 2만 원. 일반 도로에서 버스 전용 차로 통행 위반했다. 5432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 알 수가 없죠, 이거. 그리고 645쪽에 보니까 보행자 나왔죠, 보행자. 거기 박스 보세요. 범칙 행위 및 범칙 금액표 운전자가 아니라 보행자입니다. 걸어다니는 사람. 거기서 이거 기억하세요. 돌, 유리병, 돌, 그리고 유리병, 쇠조각,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는 범칙 금액이 얼마다? 5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행자가 돌, 유리병, 쇠조각,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는 범칙 금액이 보행자가 얼마라고요? 5만 원.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 풀어보기로 하고요. 여러분 아까 이런 거 배웠죠? 범칙, 벌칙, 뭐 제일로 그 교통사고 발생 시에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는 것.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 이전, 손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고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는 사람, 그죠? 수강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하는 교통안전교육 강사, 또 공단 직원이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고요. 또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있습니다.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운전을 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는 것, 이런 것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문제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